안녕하세요. 이직저직 인성학교의 신재입니다. 예, 오늘은 지혜사분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관대함의 이중성에 대해서 저희가 지혜사분면에서 한번 다뤄봤죠. 그때 그 유튜브 영상 보신 분 중에 또 그 작은 회사의 그 CEO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이렇게 영상 보시고 굉장히 콘텐츠 되게 좋았다고, 내용이 좋았다고 또 이렇게 좀 직접 전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음, 오늘은 공감 능력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은 나의 공감 능력은 얼마나 될까? 공감 능력 제대로 알기. 예. 사실 공감 능력이라는 단어, 용어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죠? 저희가 이미 뭐 한 1, 20년 전부터 EQ, 뭐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되게 중요한 시대가 온다. 뭐 그렇게 주목을 이미 여러 차례 받았던 그런 개념이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되게 익숙한, 친숙한 개념이긴 하지만 사실 또 이거를 제대로 좀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사실 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오늘 유튜브 이렇게 촬영 전에 기존의 공감 능력으로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에 관한 유튜브 영상들을 좀 봤는데, 일부 좋은 뭐 내용들도 있지만 또 굉장히 좀 그 위험한, 제가 볼 때는 제 시각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또 이렇게 발언을 하는 분도 좀 계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공감 능력 강의하는데 뭐 감정, 아무래도 공감 능력 감정과 좀 관련이 많이 있죠.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하면서 남자들은 감정이 없다. 자기도 뭐 남자인데 감정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참 굉장히 지금 2020년인데 이게 제가 뭐 1980년이나 90년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라면 이해하겠는데 뭐 남자는 감정이 있고 여자만 감정이 있다? 그럼 뭐 공감 능력은 뭐 여성들만 있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공감 능력을 좀 오늘은 제대로 이건 학문적으로도 연구된 주제니까 제대로 한번 공감 능력을 이해하고 바로 지혜사분면으로 한번 저희가 또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감 능력이란 여기도 있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은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두 가지 세부적인 요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공감과 정서 공감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공감 능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인지 공감이란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상황이나 예, 상황이나 관점에 대해 뭐 시각을 얘기하는 거죠. 상대방의 시각, 관점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인지 공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잘 모르는 여러분들 보통 공감 능력 하면 사실 정서적 공감으로 보통 그냥 바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뭔가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잘 느끼는 사람,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이제 그런 능력을 공감 능력으로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거는 일부죠. 공감 능력이. 그래서 인지적 공감이라는 개념이 요인이 있다는 것을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정서 공감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거죠. 기존에 이제 공감 능력 하면 우리가 보통 정서적 공감 능력을 좀 많이 생각했죠.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감정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이건 뭐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잘 알고 있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공감 능력이란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두 가지가 잘 발휘될 때 실제적인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요. 바로 그러면 우리 왼쪽으로 한번 지혜사분면 적용해 볼까요? 오늘은 너무 좋습니다. 뭐 인지 공감 얼마나 잘하는지 여부의 기준과 또 정서적 공감이라는 기준 두 가지로 우리가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인지적 공감이 잘 된다. 또 인지적 공감이 잘 안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또 정서적 공감이 잘 되는 사람, 또 정서적 공감을 잘 못하는 사람, 뭐 그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2 곱하기 2 해야 되죠. 2는 4. 우리 이직저직 시청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수학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전혀 뭐 주저함 없이 바로 4라고 얘기하시네요.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네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좋은 경우, 또 가장 모범적이고, 뭐, 공감 능력이 가장 뛰어난 경우는 이 네 가지 경우끼리 비교했을 때는 첫 번째, 왼쪽 위에 있는, 저는 이제 일사분면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이게 사실 수학에서 얘기하는 사분면이랑 조금 다릅니다, 제가. 그래서, 인지공감도 잘하고, 정서공감도 잘한다. 그러면 뭐 아주 뭐 멋진 사람이죠. 그죠? 예, 뭐,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상황이나 그 뭐 맥락, 상대방의 시각도 잘 이해하면서, 또 감정적으로도 상대방의 뭐 그런 뭐 스트레스라든지 어려움 또 뭐 슬픔 그런 것들을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다면 굉장히 정말 왔다 왔다죠 왔다 아주 뭐 부럽습니다. 저도 공감 능력도 너는 뭐 신재 너는 어떠니 뭐 물어볼 때 참 부끄러운데 자 그럼 우리가 또 제일 좀 안타까운 경우는 또 바로 대각선에 있겠죠. 대각선 쪽 밑에 보면은 오른쪽 아래 인지 공감도 부족하고 정서 공감도 부족하다. 아, 이건 참 안타깝네요. 뭐 이런 경우 이제 심한 무리가 왕따 되기 쉽죠, 솔직히. 뭐 상대방이 그런 상황도 잘 이해도 못하고 감정적으로도 뭐 전혀 공감도 못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 사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 예. 자, 근데 우리가 지혜사분면에서 항상 우리가 통찰해야 될 것, 또 더 깊이 신중하게 봐야 될 것은 죄송합니다. 오늘 혀가 제가 좀 늦은 시간에 촬영하다 보니까 혀가 꼬이네요. 이게 이제 문제란 거죠. 지금 두 번째, 네 번째, 지금 사보면 보면은 인지 공감 능력이 부족한데 정서적 공감은 잘하는 경우랑 인지 공감은 잘하는데 정서 공감이 부족한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우리가 어느 게 더 나았냐, 어느 게 차선이냐.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죠. 자, 일단 뭐 볼까요? 상황을 저희가 뭐 그게 뭐 순위 정하는 거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자, 인지 공감이 부족하고 정서 공감이만 이제 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지금 복잡한 상황이야. 뭐 회사에서 회사로 가정할게요. 아, 지금 뭐 이렇게 팀 내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뭐 김대리라고 칩시다. 김대리가.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뭐 상사와 뭐 성격의 문제, 뭐 그냥 뭐 야근을 뭐 오래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실제 직무 역량에 좀 사실 문제가 있어요. 이 친구가, 김대리가.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직무가 아닌데 어떻게 전배되다 보니까 이 팀에서 지금 본인한테는 그러니까 너무 더 어려운 거죠. 역량이 부족하고 적성이 안 맞으니까. 근데 그래서 또 팀장님한테 맨날 깨지고 뭐 스트레스를 받아요.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옆에 있는 동료가 그 얘기를 이제 듣겠죠.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을 막 해줍니다. 근데 그 사람의 실제적인 문제의 상황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정확히 뭐가 문제고, 그럴 때 그냥 정서적으로, 아예 너 안 됐다, 야, 아유, 힘내라, 조금만 참아. 뭐, 내년엔 팀장이 바뀔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공감만 해줄 경우에는 사실은 그 김대리의 문제의 근원적인 부분을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마음만, 기분만 좀 좋게 해주는 거라 좀 단기적인 그냥 도움이 될 뿐이죠. 그냥 그 자리에서는 도움 되는데, 아, 그래, 고맙다. 역시 너밖에 없어. 근데 돌아서면은 금방 또 그 고민이 해결되지도 않고, 그때 해줬던 공감이 이제 별로 이렇게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거죠. 예.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칭찬의 역효과라고, 제가 이제 이건 양육과 관련된 건데요. 우리 지혜사부면 듣는 분들 중에서는 부모님들도 계실 테니까, 제가 예전에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 이제 외서인데, 칭찬의 역효과라는 게 있어요. 어릴 때부터 되게 칭찬 잘 해주신 부모님들이 따로 있죠. 그런데 칭찬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그 상대방 칭찬의 대상이 얼마나 정말 잘 했는지를 보면서 이렇게 적절하게 적당하게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실제로 뭐 평균 정도 평균 이하로 이렇게 뭐 그림을 그리는데 막 잘 그렸다. 계속 칭찬을 해주기만 하면은 아이가 나중에는 동기가 목적이 칭찬을 받는 게 돼버릴 수 있대요. 그래서 칭찬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되게 그 민감해지는 거죠. 실제적인 성취보다는. 아니면 또 반대로 어, 칭찬을 받는 게 이제 뭐 중독은 좀 그런데 아무튼 그 약해지는 거죠. 효과가 계속 너무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더 강한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무조건 해준다고 정서적으로 공감만 해준다고 사실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또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동기부여를 만들어서 개선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적 공감은 잘 하는데 정서적 공감이 부족한 경우, 아까 뭐 김대리의 경우 이제 그런 상황을 잘 이해해줘요. 야, 내가 보니까 너 말이 맞다. 지금 뭐, 너 지금 팀에서는 뭐 사실 그런 이런저런 영어도 되게 잘해야 되고, 또 수학, 수리적인 그런 좀 이해도 또 빨라야 되는데, 너는 보니까 뭐 사실은 중국어는 잘하고, 잘하지만 영어는 좀 약했고, 뭐 문과에서도 너가 수학 제일 좀 싫어했던 뭐 케이스니까. 근데 뭐 너가 뭐 그 팀 간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너 잘못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잘 짚어주니까 또 그때는 공감이 잘 이제 되지만 사실은 또 이제 그 정서적인 부분까지. 예. 그래서 뭐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잘 인식은 잘 하는데 뭐 그래서 결국엔 뭐 너 잘못은 아니지만 뭐 어쩔 수 없다. 너가 그냥 감수해야지. 뭐 너가 더 뭐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정서적 공감 부분이 이제 문제가 좀 돼서 상대방이 실제로 느끼는 전체적인 공감에 대한 그 부분은 좀 아쉬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런 인지적 공감도 중요하고 정서적 공감도 다 중요하다.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음, 오늘의 교훈을 한번 볼까요?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예. 제가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 또 어려운 얘기 없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공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다. 그냥 기분 맞춰주고, 그죠? 그 자리에서 그냥 오케이, 오케이,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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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너가 맞아. 이렇게 해준다고 이게 공감, 실제로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또 뭐 인지적 공감을 잘하더라도 정서적 공감이 많이 부족하면은 상대방이 그렇게 공감 능력이 뛰어난 이제 그 사람으로 이렇게 자기를 봐주지 않을 수 있고 또 뭐 그런 봐주는 어떤 시각보다도 그만큼 공감 능력을 잘 발휘해서 이제 팀빌딩이나 팀워크에 크게 도움을 못 줄 수도 있다. 인지적 공감만 너무 또 강조하는 경우에 그거를 우리가 좀 지혜 사분면을 통해 좀 깨달으면 좋겠고요. 예, 두 번째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또 저는 오늘은 이걸 사실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와 친분이 없는 사람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멋진 사람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오늘 지혜 잡으면 좀 또 기획하고, 예, 이렇게 좀 오늘 진행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사실은 뭐 내 친한 친구, 뭐 가족, 뭐 회사에서도 나랑 잘 아는 뭐 같은 팀원,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공감을 더 잘하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저는 가끔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중국에서 무슨 사고가 나서 누가 뭐 되게 안타깝게 죽었어요. 사망하게 됐어요. 뭐 그랬을 때 우리나라 사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내 가까운 사람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더군다나 같은 대한민국 저기도 한국 국민도 아니고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똑같이 이제 좀 어쨌든 덤덤하겠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놀라면서도 사실은 그게 그렇게 막 슬프거나 안타까운 것처럼 안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다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중국 사람, 외국인까지 내가 일면식도 없고 실제로 나랑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의 뭐 정말 슬픈 상황,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도 공감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또 더 친한 사람의 그런 상황에선 또 얼마나 잘 공감할 것이며 또 사실은 공감을 친분을 가지고 공감의 정도, 깊이나 크기가 달라진다면 그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예,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자기 중심적인 공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뭔가 나랑 이해관계가 있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또 이런 것도 있죠. 저희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최근에 나온 그 재미있는 실험 연구 결과 중에 미국에서 이제 범죄율과 반려동물을 막 학대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게 기사 가끔 나오죠. 반려동물에게 굉장히 이제 그 반려동물을 학대하고 잘 이렇게 좀 케어를 못 해주고 그걸 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죠? 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려동물을 막 심하게 학대한 사람들이 범죄율이 높다. 또 이게 뭐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과거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 동물을 막 학대한 적이 심하게 학대한 적이 더 많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동물까지도, 그죠? 저희 뭐 사실은 옛날에 또 뭐 또 불교에선 특히나, 그죠? 생물을 다, 생명체를 다 존중하고 그런 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조차도, 정말 개미 한 마리조차도 이렇게 정말 소중한 생명으로 생각하고, 개미가 막 길에 가는데 막 다리가 어디 한쪽이 잘라져 있다든지 비틀비틀해, 그걸 보고도 막 안타까워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죠? 실제 사람은 얼마나 더, 어떤 타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걸 볼 때 얼마나 공감을 또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감 능력을 얘기할 때는 그냥 꼭 나랑 친분이 있고 나의 이해관계, 뭔가 나한테 또 잘해주고 뭐 그 사람한테 또 잘해줬을 때 나도 뭐 득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나의 태도만 보고 공감 능력을 이렇게 좀 스스로 평가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히려 정말 나랑 별로 관계 없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또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내가 얼마나, 그죠? 그 사람의 처지나 상황에 대해서, 예, 인지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공감하는지, 그거를 좀 우리 모두 또, 예, 신재도 포함해서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해보고 성찰해보고, 그런 시간을 오늘 지혜사분면 강의를 통해서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오늘 공감 능력에 대해서 지혜사분면 세 번째 강의를 했는데, 예, 여러분 어떻게 좀 괜찮으셨나요? 예, 제가 이거 뭐 아직은 뭐 많이 올리고 있지 못한 상태라 여러분들 반응을 좀 아직 확인을 좀 더 충분히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예, 여러분들 지혜사분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좀 또 새로운 시각으로 또 새롭게 뭔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잘 선정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지혜사분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